토트넘 비상, 손흥민 강제 출격 상황. 맨유전이 문제가 아니다. 대참사 직전. 공교롭게도 토트넘 호스퍼의 이번 시즌 유로파리그 첫 상대는 지난 2015년 손흥민이 토트넘에 입단한 뒤 토트넘 데뷔골과 2호 골을 내리 터뜨렸던 카라바흐 FK 아제르바이잔. 9년 전 자신에게 좋은 기억을 남기고 자신감을 심어준 카라바흐를 상대할 수도 있는 손흥민이다. 안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끄는 토트넘은 27일 한국 시간 영국 런던에 위치한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카라바흐와 2024에서 25시즌 우에파 유로파리그 리그 페이즈 1라운드를 치른다. 이번 경기는 2시즌 만에 우에파 주관대회로 돌아온 토트넘의 첫 번째 경기다. 경기를 3일여 앞둔 시점, 토트넘이 카라바흐전 선발 명단을 어떻게 구성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카라바흐전이 끝나고 3일 뒤 곧바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원정을 떠나야 하기 때문이다. 유로파리그에서 5승을 노리는 토트넘은 첫 단추인 카라바흐전도 중요하지만 B클럽과의 맞대결인 맨유 원정도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이다. 카라바흐가 토트넘보다 몇 수 아래의 팀이기는 하나 이번 시즌부터 유로파리그 진행 방식이 바뀌었다는 점이 걸린다. 유로파리그는 이번 시즌부터 이전처럼 조별리그 형식이 아닌 본선 진출팀들을 포트로 나눠 무작위로 추첨된 8개 팀과 승부를 펼쳐 토너먼트 진출 방식을 가린다. 1위부터 8위까지 토너먼트로 직행하고 9위부터 24위는 토너먼트 진출권을 두고 플레이오프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강팀들은 약팀을 상대로는 무조건 승점 3점을 따내야 토너먼트 진출이 수월하다. 하지만 약팀과의 경기는 유망주들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평소 1군 경기에 자주 출전하지 못하는 젊은 선수들이 유로파리그를 통해 깜짝 데뷔를 하거나 좋은 활약을 펼치는 경우도 종종 있다. 토트넘도 주전 선수들을 대거 내보내 확실하게 승리를 챙길지 아니면 젊은 선수들에게 기회의 장을 마련해 줄지를 두고 고민 중이다. 영국 매체 풋볼 런던은 토트넘의 로테이션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많은 선수들에게 휴식을 주려고 한다면 17세의 마이키 무어가 선발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면서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도미니크 솔랑케를 다시 기용해 경기력을 보충하고 골을 넣을 기회를 만들거나 손흥민에게 스트라이커 역할을 맡길 수도 있다고 했다. 손흥민이 만약 카라바흐전에 선발 출전한다면 팬들은 손흥민의 토트넘 소속 유로파리그 데뷔전이었던 2015년 9월 18일 유로파리그에서 카라바흐를 만났을 때처럼 득점포를 가동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다. 다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맨유전을 앞두고 손흥민을 카라바흐와의 경기에 손흥민을 선발로 내보낼지는 확실치 않다.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쓸 필요가 없는 것처럼 토트넘이 유로파리그 우승을 향해 나아가려면 카라바오 정도 체급의 팀을 상대로는 후보 선수들로도 충분히 승리를 따낼 수 있어야 한다. 물론 확실한 승리를 챙기려면 손흥민을 비롯해 주전 선수들을 다수 투입하는 선택이 맞다. 하지만 그로 인한 후폭풍, 즉 로테이션 운용으로 인한 맨유전의 결과는 토트넘이 받아들여야 한다. 2. 손흥민에겐 기회, EFL 컵 에너지 낭비, 2군 내보낸다, 맨시티, 토트넘전 주전 휴식 선언. 토트넘은 오는 10월 31일, 한국 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2024-2025 잉글리시 풋볼리그, EFL 컵, 카라바오 컵, 16강에서 맨시티를 상대한다. 손흥민과 토트넘엔 최악의 대진운이다. 지난 19일 코번트리 시티, 2부 리그를 상대로 2에서 1로 힘겹게 이긴 토트넘이 4연속 프리미어리그를 제패한 챔피언 맨시티를 만난 것이다. 맨시티는 현재 유럽 축구 구단 중 최고라고 평가되고 있다. 2022에서 2023 시즌 트래블, 프리미어리그, FA컵, 챔피언스리그를 달성하는 등 쟁쟁한 스타들로 구성돼 있다. 사령탑 역시 현대 축구 최고 전술가로 불리는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다. 지난 2007에서 2008 시즌 EFL컵 이후 트로피가 없는 토트넘에는 실망스러울 수 있는 상대다. EFL컵이 리그와 FA컵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게 여겨지지만
토트넘처럼 타이틀에 목마른 팀에는 절실할 수 있는 대회다. 그런데 다행인지 맨시티가 최종예로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과르디올라 감독이 아예 벤치 멤버 혹은 2군 선수로 토트넘을 상대하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영국 인디펜던트에 따르면 과르디올라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다음 라운드에 대해 지금 여러분께 말씀드린다 면서 나는 출전 시간이 적었거나 2군 선수를 내보낼 것이다. 우리는 이 대회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일정은 일정이다.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 고 덧붙였다. 맨시티는 빡빡한 일정을 소화해야 한다. 챔피언스리그, 리그 경기가 앞뒤 사나흘 간격으로 늘어서 있다. 과르디올라 감독은 이 군이 뛰는 것은 좋은 경쟁이라면서 이번 대회에 프리미어리그나 챔피언스리그를 위해 위험을 감수하지 않겠다. 고 덧붙여 총력전에 나서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상대적으로 트로피를 원하는 손흥민과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에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맨시티라는 큰 벽을 넘어 8강에 오를 경우 타이틀 획득에 한 발 다가설 수 있기 때문이다. 3. 로메로 결장 확정. 손흥민까지 벤치. 토트넘 UEL서 힘 제대로 빼나 로테이션 활용 예정. 토트넘 후스퍼는 9월 27일 오전 4시 이하 한국 시간 영국 런던에 위치한 토트넘 후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2024에서 25시즌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유로파리그 UEL 리그 페이지 1라운드에서 카라바오와 만난다. 토트넘의 이번 시즌 UEL 첫 경기다. 토트넘은 41년 만에 우승에 도전한다. 토트넘은 1971에서 72 시즌, 1983-84 시즌 UEL 전신인 우에파컵에서 우승한 적이 있다. 1포트에 속했던 토트넘은 카라바오와의 홈경기를 시작으로 AS 로마, 레인저스, AZ 알크마르, 페렌츠바로시, 갈라타사라이, 엘프스보리, 호펜하임과 대결한다. 경기를 앞두고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크리스티안 로메로, 세르히오 레길론, 제드 스펜스가 결장할 것이다. 부상자는 없다고 말했다. 로메로는 지난 2023년 토트넘의 마지막 우에파 대항전인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UCL AC 밀란전에서 퇴장을 당해 이날 경기에 나올 수 없다. 레길론, 스펜스는 스쿼드에서 제외가 됐다. 히샬리송, 윌슨 오도베르는 아직 부상 중이다. 토트넘은 로테이션을 활용할 생각이다. 루카스 베리발, 아치그레이 등이 기용될 예정이고 로메로 대체자는 라두 드라구신이 유력하다. 파페 마타르사르, 티모 베르너 등도 나설 듯 보인다. 영국 90MIN은 손흥민을 제외했다. 카라바흐전에서 공격진을 베르너, 도미닉 솔랑케, 브레넌 존슨이 구성할 것으로 봤다. 2007년생 초신성인 마이키 무어 출전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지난 코벤트리와의 잉글랜드 풋볼리그컵, EFL컵 때와 같이 손흥민이 벤치에서 시작할 거란 전망이 나온 가운데 26일 사전 기자회견에서 유럽대회 우승은 꿈이다. 그걸 목표로 훈련을 하는 것이다. 힘든 여행이겠지만 준비를 잘하고 진지하게 나서야 한다. 정말 중요한 대회다. 고 각오를 다졌다. 또 경기 수가 많아지긴 했는데 팬은 양보다 질을 원한다. 선수들이 부상으로 고통받는 걸 원하지 않을 것이다. 부상 위험이 상당히 커질 수 있다. 경기 수를 줄이는 것도 필요하다. 양보단 질이다. 고하며 UEL 진행 방식에 대한 생각을 밝히기도 했다. 4. 재앙 중이 재앙인데 나가지도 않는다. 레알 레전드 라울, 샬케 감독직 거절. 영국 매체 트리발 풋볼은 24일 한국 시간 레알 마드리드 카스티아의 라울 감독이 샬케로의 복귀를 배제했다. 라고 보도했다. 라울은 1994년 10월 29일 레알 사라고사와의 라리가 나이날 경기에서 클럽 역사상 최연소 출전 기록인 17세 4개월이라는 어린 나이로 성인팀 경기에 데뷔한다. 그는 데뷔 시즌인 1994-95 시즌에 라리가 28경기 9골, 코파델레이 경기에서 1골을 넣어 총 30경기에서 10골을 넣으며 스페인 축구의 미래로 평가받았다. 그는 1998-99 시즌에 25골, 2001 시즌에 24골로 득점왕을 거머쥐고
2000년과 2001년 연속으로 챔피언스 리그 득점왕을 차지하며 전성기를 누렸고 이에로 이후 레알 마드리드의 주장으로 자리 잡았다. 지네딘 지단이 합류한 2001-02 시즌에는 총 55경기 29골을 기록했다. 또한 그 시즌 레버쿠젠과의 챔스 결승전에서 선제골을 넣으며 레알 마드리드의 9번째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이끌었다. 호나우두의 입단으로 공격력이 더욱 강해진 2002-03 시즌에는 리그에서 16골,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9골을 기록하며 총 47경기 25골을 기록했다. 그러면서 레알 마드리드도 리그 우승, 챔피언스 리그 4강, 우에파 슈퍼컵 우승, 인터컨티넨탈컵 우승이라는 성공적인 시즌을 보냈다. 선수로서 레전드로 평가받는 그는 지도자로는 최악의 평가를 받고 있다. 2018년 8월 17일에 레알 마드리드 유스, U15 감독으로 부임한 그는 2019년부터 레알 마드리드 카스티아의 감독직을 맡았다. 그는 카스티아를 이끌고 부족한 전술 역량으로 선수의 개인 기량만 믿고 있는 축구를 하고 있다는 좋지 못한 평가를 받고 있다. 비대칭 전술을 심각하게 선호하는 편이며 유스 챔피언스 리그에서 비대칭 전술로 재미를 본 이후에는 이게 점점 굳어지는 중이다. 그는 본인의 철학이 매우 확고하기 때문에 규율을 중시한다. 선수들을 완전히 통제하고 본인이 만든 규율을 지키지 않는다면 벌금까지 내야 한다. 이러한 라울의 규율을 중시하는 스타일은 호불호가 확실히 갈리는 편이다. 이 방식은 유소년들에게는 통할지 몰라도 스타 플레이어들이 즐비한 레알에서는 이러한 스타일이 안 먹힐 것이 뻔하다. 라울은 부족한 전술 역량도 이유지만 다수의 유망한 1990년대 후반 물결표 2000년대생 선수들을 자신이 이끄는 카스티아의 성적을 위에 계속해서 카스티아에서 기용하며 레알 마드리드 1군이나 타팀 임대에 방해가 되고 있기 때문에 레알 팬들이 싫어하는 감독이다. 그런 라울이 독일의 관심을 받고 있다. 현재 독일 2부에서도 최악의 성적을 보유하고 있는 샬케 04는 지난 21일 한국 시간 헤라르츠 감독을 경질했다. 매체는 샬케는 이번 주에 전직 스트라이커를 새로운 감독으로 독일로 데려오고 싶어 한다. 하지만 라울은 이번 시즌 레알 마드리드 카스티아에 전념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라고 보도했다. 라울은 샬케 감독직을 맡는 것은 자신의 프로축구 첫 감독직으로는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절했다.